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량주 투자일까? 왜 우량주를 사야 할까? 맨앤컴 재무설계 이영주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용주입니다. 우량주가 좋다는 건 다 압니다. 네. 우량주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이고 개인 투자자는 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량주는 오르고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늘 수익을 보고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보죠. 네. 지난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난 2016년, 17년 2년간 보니까 삼성전자 아시죠? 예, 대표적인 우량 종목인데 삼성전자 주식이 거의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코스피는 몇 % 상승했나 보니까 한 1,800, 1,900선에서 2,500까지 한 25에서 30%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주식을 보고 있으면 코스피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을 거의 다 올렸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상 우량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을 많이 올리셨지만 사실 지수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더 적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계속 우량 종목을 매수합니다. 근데 개인 매수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거든요. 이런 게 사실 지금 뻔한 얘기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량주를 사셔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천 개의 종목 중에 우량주를 사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주시면요. 네. 우량주 사야 하는 이유를 지금 쭉 정리해 드릴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 기업의 가치, 이 회사의 가치가 진짜 우량한가를 보는 측면과, 그 다음에 투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를 보면은 우량주를 반드시 사야 될 이유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량주들은 다 회사의 가치가 일단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가치가 높은 회사. 대부분 기술력 갖추고 있으니까 가치가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아주 당연하죠. 근데 단적인 사례로 제가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이 뛰어난 회사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회사지만 다른 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이 뛰어나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이미 그 단계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불량이 있어가지고 모델 하나가 전량 판매 중단됐잖아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거의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또 회장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를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외적인 변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제가 분석해 봤거든요. 네. 삼성전자 작년 분기 순이익이 영업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분기에 한 8, 9조, 10조 가까이 봅니다. 네. 작년 뭐 하반기에 10조 가까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분기가 3개월이니까 1년이면 거의 3, 40조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를 넘어서 이미 돈이 많은 회사라는 겁니다. 네. 우량주들이 점점 커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기술력도 있지만 이미 장부 가치로 인해서 이미 회사가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강남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해도 강남 부동산이 끄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가들 이미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도가 바뀌고 이런 것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해진 가격 이 집 하나 없어도 내가 큰 문제 없으니까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것들이 이미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술력도 당연히 갖추고 있지만 이미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 회사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렇게 튼튼한 회사들도 결국은 기술력이 하나둘씩 약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런 회사들이 경쟁사라고 하죠. 네. 경제사들이 이제 더 좋은 기술력으로 치고 올라오면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핸드폰 업체 중에 없어진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의 이슈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많은 회사가 경쟁사를 아예 인수합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좀 될만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인수해버리거나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회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M&A, 인수합병 관련된 일이죠. 제가 자료 조사해봤더니 2014년, 15년, 16년 동안 삼성전자가 14개 회사를 인수합병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고 혹시
구글 아시죠? 구글. 네. 구글이 한 2001년 이후부터 한 10여 년간 몇 개 회사를 인수합병했는지 혹시 개수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많이 하죠. 네. 구글은. 네. 구글이 지금 인수한 회사를 보니까 제가 그냥 따져봐도 한 215개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는 어떤 뭔가 기술을 개발하기 이전에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괜찮다 싶으면 다 인수합병 해버리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뭐 안드로이드, 뭐 유튜브, 뭐 모토로라, 최근에 뭐 대만의 HTC까지 이런 회사들을 다 사버린다는 거죠. 네. 이렇게 사가지고 설사 회사 인수합병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산 회사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나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경쟁사들 인수하면서. 네. 기술력 갖추고 자본력 갖춘 다음에 경쟁사와 치킨 게임에서 이겨버려. 삼성의 반도체 분야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또는 인수합병을 해버린다. 그래서 시장주의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량 기업 듣고 있으니까 초우량 기업을 사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제가 자꾸 부정적인 질문만 드려서 네. 자꾸 회사 인수하고 커지는 거 거대 산업군으로 커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네네. 뭐 알리바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또 잘못 확장하면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지나친 문어발식 확장 뭐 이런 말도 있지만요. 네, 그렇죠. 과거에 이제 문어발식 확장이라 그래서 내가 경영하고 있는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에 진출해서 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어째 확장책을 좀 보면은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같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오히려 기술 개발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확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단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NHN이 그 페이코를 운영하잖아요. 네. 간편계좌 시스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페이코를 가지고 많이 시장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 네이버 말씀하시는 거죠? 네? NHN.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자기 페이코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안 되니까 쭉 마케팅을 하다가 보니까 티머니에다가 페이코를 많이 좀 결제해 주십시오. 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보다 티머니의 주식을 인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티머니 주식을 인수해 가지고 티머니의 페이코를 깔아서 많이 마케팅 점유율을 누리고 있는 사례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시장을 밀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그런 것도 하잖아요. 월세를 매다 보니까 월세 내기 귀찮아서 집을 사버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하만을 9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사버리잖아요. 전장업체 기술을 막 개발하고 하다가 세계 최고의 전장업체 중 하나인 하만을 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점점 공룡화되어 가는 것이고 불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의 건강성에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다 아시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가 이제 우량주 이야기하다가 한 거지만 그거와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이렇게 공룡이 되고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이론은 그 시장은 망가진다고 배웠거든요. 그것이 네. 모든 뭐 경쟁 용어로 소비자 후생을 망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사실 이 대기업들, 우량 기업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공룡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독점 체제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가 사라지고, 그래서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우량 기업들이 그 경쟁자를 한두 개씩 놔둡니다. 혹시 매기 효과라고 아세요? 예, 예. 이 매기 효과. 이게 뭐냐면, 미꾸라지를 운반할 때 미꾸라지가 쭉 가다가 운반 과정에서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기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서로가 이제 살기 위해서 미꾸라지들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다. 이런 게 매기 효과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생태계를 보면은요, 이 기업 생태계들도, 삼성이 있으면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구글이 있으면 또 아마존이 있고 서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서로 경쟁하는 약간의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더 심해지면은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진짜 시장 경제가 문제가 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량주들은 더 대기업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것점에서 보면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과 무역 전쟁하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그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속담 아시겠지만 고래등 싸움에 터지는 건 새우등밖에 없잖아요. 네. 예, 고래 사실, 싸움에. 예,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서 서로의 독점권들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어떤 작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네. 그런 것 때문에 주변국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근데 그런 피해가 결과적으로는 그 강대국들에게 더 배를 불려주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저 페이커 이야기한 NHN 네이버가 아니라 NHN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문규 님이 정정해 주셨군요. 제가 네. 착각했습니다. 네. 회사의 가치 측면 말고 기술적인 투자 측면에서 우량주를 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이제 가치 측면에서는 이렇게 점점 회사의 기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장부 가치, 자산 가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회사가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회사가 되어버린다는 거고요. 그걸 투자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 투자자들의 측면을 보면요. 왜 우량주를 사나 보니까 투자는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형 우량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가 올린 게 내가 갖고 있는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올라서 같이 오른 거고요. 떨어졌다고 나오면 내 종목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과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시총이 큰 기업들은 그렇죠. 네. 남들 다 오르고 있는데 나 혼자 떨어지고 있다거나 남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나 혼자 뭐 오르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부담으로부터 굉장히 좀 떨어져서 이성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한 23%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총 10위권, 시가총액 전체 10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전체 시총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위권 이내의 회사를 투자하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40%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성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우량주는 또 가격도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지 않잖아요. 네. 물론 우리 블루칩들은 선진국에 비하면 비교적 좀 출렁거리는 편이지만 정말 코스닥 기업들에 비하면 우리 우량주들은 되게 안정적 흐름을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베블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미국의 사회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명품은 그 일정한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된다라는 게 베블런 효과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명품들 가지시는 분들 보면은 누군가는 그걸 반드시 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향 때문에 사는데 그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된다. 그렇죠.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옛날에 그 뭐 10여 년 전 얘기지만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한 주 팔아서 양주 한 병 먹을까? 뭐 이런 얘기. 그때 가격이 뭐 2~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 10배 이상 되겠지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뭔가 과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량주들은 유통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식 숫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억 2천만 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하루에 거래되는 양 보면 10만 주, 2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0.1% 정도만 거래가 되는 거죠. 반면에 뭐 코스닥에 있는 주식이라든가 일반 이상한 좀 주식들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유통 물량하고 거래 주식수가 거의 같은 날도 있어요. 그만큼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크게 출렁인다는 거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우량주들은 그런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의 등락도 거의 출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 작전 세력이라든가 일단 부정적인 세력을 가지고 뭐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거의 대부분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네.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왜 우량주를 사야 하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특히 네. 좋은 회사를 사면요. 그죠? 네. 이건 또 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실제로 배당 중심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나 우량주들은 다 배당을 뭐 적게는 2%, 3%에서 많게는 5%까지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소득이 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 배당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의 매매 차익보다 여기서 꾸준히 들어오는 그 캐시플로우라든가 일정한 이자를 내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우량주를 투자하는 사람과 배당은 관심 없고 그냥 난 빨리 그냥 많이 튀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목표나 철학, 목표 수익률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량주를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 들어오는 투자자의 집단군이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속된 말로 물이 다르군요. 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 주식의 수익과 주식 주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장기로 들어오신 분도 많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요동치는 게 적다는 겁니다. 기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이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의 수익률보다 낮다. 그러니까 개인 순매수 종목들은 수익이 떨어지고 기관 순매수 종목들의 수익률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상 기사를 보고 있으면 그럼 기관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고 개인은 안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걸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종목의 수익률이 그만큼 받쳐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단타 하나 쳐야 되겠다, 수익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개인적으로 순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종목의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사는 거의 분기별로 다 나옵니다. 해마다 나오는데 10여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우연히 지켜볼 때도 있고 검색할 때도 있는데 보통 10개 종목씩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개인 순매수 10개 종목, 석 달 동안. 네, 기관 순매수 10개 종목, 외국인 순매수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네,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개인이 순매수 많이 한 10개 종목의 수익률이 이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이긴 적이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 개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철학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 종목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뭐 우량주를 사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고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해 주셨지만 이 끝질문인데 그렇지만 안 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 우량주가 뭔가를 찾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인데 네, 각 업종의 대표주를 심지어 분류까지 해주는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서민이지만, 사실 좀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하다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부동산도 지금 계속 강남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강남 부동산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시가총액 1, 2위 하는 우량주를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오히려 내가 이상한 종목을 사서 그걸 통해서 기업의 가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가지고 내가 주는 돈을 날려서 그 돈이 또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 우량주는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 독식이나 독점이 강해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량주를 사야 하는 이유, 그 회사가 특히 독점한 회사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맨앤컴 재무설계의 이영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